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아일랜드 자전거 코스는 슬라이고라는 곳입니다. 슬라이고는 슬라이고 주도 있고 슬라이고 도시도 있는데요. 아일랜드 북서쪽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저기 보이면 제가 아침에 캠핑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뒤에 제가 새로 산 에어 텐트가 보이죠. 데카트론에서 산 건데 이쪽에 에어 텐트예요. 그래서 원래 보면 이 에어 텐트가 가격이 상당히 비쌌죠. 제가 산 게 4인용 에어 텐트인데 그 정도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카트론에서 이번에 한 40만 원 정도로 싸게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싸게 에어 텐트를 내놓아서 제가 하나 샀는데 이번이 사실 그 에어 텐트를 사용하는 첫 캠핑이에요. 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설치도 편한데 특히나 철수가 너무나도 편하고 그냥 슉 바람만 빼면 바로 철수가 되는지라 편하고 그리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특히 예전에 3인용, 한 3.5인용, 한 4인용 정도 되는 그 폴대 텐트를 쓸 때 참 불편한 게 천장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항상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쟤는 중간 높이가 거의 2m가 넘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있는 곳은 슬라이고 약간 남쪽에 있는 스트랜드 힐 캠핑장이고요. 사실 작년에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는 스트랜드 힐이 아니고 로세스 포인트라고 지금 가고 있는 곳에 있는 캠핑장을 갔었어요. 거기 그때 추억이 정말 좋아서 다시 거기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름이고 날씨가 좋아서 거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랜드 힐을 대신 예약했고요. 사실 제가 간 스트랜드 힐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캠핑장이 완전 꽉 차가지고 빈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말씀드린 러세스 포인트고요. 아직까지 안개가 좀 남아있죠. 오른쪽에 저기 보이는 곳이 어스티스 바라고 1년 전에 왔을 때 추천을 받아서 제가 피쉬앤칩스랑 기네스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추천은 좋은 맛집이고요. 그리고 앞에 좌측에 지금 보이는 저 동상 같은 게 Waiting on Shore 라는 동상인데요. 여기 로세스 포인트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상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저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제 뱃사람들의 안전을 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크기가 쪼만해서 등대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여기 러세스 포인트에 있는 이 캠핑장 이름이 그린즈 카라반 앤 캠핑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한번 와봤어요. 역시나 여기도 완전히 꽉 차 있고요. 그 아일랜드 쪽에 캠핑장 시스템이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피치들이 아주 부드러운 잔디로 다 되어 있어요. 한국은 제가 유튜버 분들 보면 대부분 파쇄석이던데 여긴 파쇄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잔디 퀄리티도 아주 좋아서 텐트에 무리가 전혀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장의 메인이 텐트가 아니고 캐러반이에요. 저 뭐라고 캠핑 트레일러라고 하나? 그래서 그 트레일러가 메인이고 텐트는 옆에 약간 서브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캠핑장들이 겨울에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문을 여는 캠핑장들도 보통 캐러반 캠핑 트레일러만 허용을 하고 텐트 쪽은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캠핑은 메인이 캐러반이다 라는 거. 여기가 이제 로세스 포인트라는 곳이 유명한 이유가 일몰이 아주 끝내줍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해안 쪽에 있는 백수해안도로나 약간 그쪽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번에 1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아주 좋은 일몰을 잘 구경하고 갔었고요. 오늘도 그냥 이른 아침이지만 한번 그때 기억이 남아서
그쪽을 한번 가봤고요. 다시 이제 로세스 포인트를 빠져나갔는데 이 길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이게 안쪽으로 물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잔잔한 그런 만 느낌도 있고, 왼쪽에 보이는 집들도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예쁘고, 도로도 평화로워요. 그래서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고 산책길도 있어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여름에 와서 뭐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로세스 포인트 뒤에 방문하는 곳이 드럼클리프 처치라고 조그만한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라고 이니스프리 시를 지은 시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는 자동차로 방문하고 갔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제가 좋아하는 로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살짝 둘러보고 갑니다. 사실 저도 시를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좀 되게 시크하고 약간 염세적인 그런 톤으로 많이 문학 작품을 쓰셨다고 해요.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고 카운티, 그러니까 슬라이고 주 통째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흔적이라던가 기념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 특히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들렀을 때 아주 괜찮게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곳이 글래니프 홀스슈라고, 홀스슈가 말 편자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글래니프는 여기 이제 동네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글래니프에 있는 말 편자인데, 이게 상공에서 보게 되면 딱 그 말 편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 잘 붙였죠, 말 편자라고. 붙였고 제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조그맣게 오른쪽 앞에 보입니다. 이 말 편자 형태의 지형이 형성된 이유가, 옛날에 여기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때 엄청나게 아일랜드 전체가 빙하기였어요. 아일랜드라는 섬 자체가 없었고요. 얼음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달리 무거운 그 빙하가 저기 그 절벽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게 걔가 알박기를 하고 있었던 곳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게 특이한 지형이 형성돼 있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저번에 차 타고 와서 잘은 몰랐는데 이번에 자전거로 오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 글래니프 홀슈가 이제 말 편자 모양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엔 만나는데, 제가 이번에 택한 길은 왼쪽이자 약간 북쪽 길로 들어왔었고, 저번에는 거꾸로 남쪽 길로 들어왔었는데, 어떤 길을 가든지 입구 쪽에 경사가 상당합니다.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려갈 땐 브레이크도 잘 잡아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평소에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이고 자전거 빨도 좀 중요할 거예요. 적당히 괜찮은 자전거, 로드 자전거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을 가지고 오셔야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글래니프 홀슈를 다 타게 되면 쭉 돌아서 한 10km에서 15km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길진 않아서 자전거 간단하게 싣고 와서 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절벽 쪽에 보면 이게 그 석회질이라서 아마 석회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터널들이 이제 많이 뚫려 있거든요. 저기 위를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저기 암벽 사이에 길이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당연히 제대로 된 등산화 플러스 이제 평소에 이제 좀 등산을 하고 트레킹을 즐기는 그런 신체 조건도 좀 돼야 할 겁니다. 멀리서 보면 완전 암벽 등반을 해야 할 것처럼 생겼는데, 그 암벽 코스로는 갈 수도 있는데 암벽을 타지 않고요. 당연히 그거는 정말 프로를 위한 곳이고, 사이사이에 그 잔디밭 같은 길로 이렇게 비비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한 반틈 정도 탔을 거예요. 50km에서 60km 정도. 오전에 로세스 포인트, 드럼클리프 처치, 글래니프 홀슈까지 보고요. 이제
우리한테 한국인들한테 정말 유명한 것이죠. 이니스프리라고 화장품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니스프리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럭길이라고, 럭크가 아일랜드어로 레이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 호수, GILL 길 호수인데, 자, 막상 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뭔가 장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거기 가면 되게 평화롭고, 뭔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정말 엄청난 시인이 그걸 보고 이제 이니스프리로 가고 싶다는 찬양하는 시를 썼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고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고요. 뭐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이렇게 제가 오늘 짠 코스가 길 호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코스인데, 이렇게 호수변을 봐도 정말 좋죠. 솔직히 아일랜드 여름 이제 로드 자전거 투어는 이런 맛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특히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약간 스위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근데 아일랜드 더블린 쪽은 전혀 이런 느낌이 안 나고요. 아일랜드 서쪽을 그것도 날씨가 좋은 날 여름에 와야 합니다. 또 날씨가 안 좋은 날 오게 되면 아주 아일랜드 우중충하게 보여요. 약간 폭풍의 언덕의 문학작품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음울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이니스프리, 마찬가지로 길 호수에 있고요. 저기 앞에 부두 앞쪽 끝에 저기 보이는 섬이 이니스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듯 가지고 다니는 드론을 이제 드론 스팟이니까 한번 띄워주고, 그리고 그게 이니스프리 섬이 오늘 마지막 갈 이제 중요한 그런 관광지였고요. 이제 슬라이고 주가 있고 거기 주도가 이제 슬라이고 여기 도시입니다. 뭐 한국 중소도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일랜드는 워낙에 국토 균형 발전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수도인 더블린이랑 그 주변 집중도가 한국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도시들도 인구는 아일랜드 자체 인구가 뭐 450만, 500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아주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이런 도시들이 아일랜드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보통 이 도시는 안 들어오는데, 왜냐면 차에 치이고 막 이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가끔 들어오면서 그 도시 느낌 이렇게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총 한 120km, 130km 정도 슬라이고 카운티 전체를 알차게 타고 이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역시나 오전에 이제 안개가 좀 꼈었는데 안개가 낀 만큼 오후에 지금 날씨가 아주 맑죠. 이때 잘 골랐는 게 이 다음날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 비스무리한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렇게 화창할 수도 있는데 그걸 노리고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다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데 날씨 좋을 때, 특히나 아일랜드는 여름에 좀 빡세게 이렇게 돌아다녀 줘야 됩니다. 겨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들 저기 스페인 남부나 아프리카 북부 이런데, 모나코나 이런데 다 도망가죠, 그쪽으로. 뭐 비행기 값이 워낙 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전거는 완료됐고요. 다음에 또 아일랜드 다른 영상으로, 자전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